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안내에 앞서서 저희 올해 새로 신설된 학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편입생만 모집하던 것을 올해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화재학과, 우측에 있는 AI 융합학부는 올해 신설된 학과로 많은 수험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학과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수능에서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저희의 노력을 좀 먼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당 학과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 말고도 보시다시피 이제 불교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경찰행정학부를 주축으로 한 보안, 정보보안 분야, 그리고 바이오메디 분야에도 굉장히 좋은 대표할 만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학과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 특히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는 그 해당 학과에 대한 진로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화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아시다시피 기본 기초과학이냐 아니면 공학 관련된 응용학문이냐라는 차이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식품산업관리학과와 식품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동국대에 지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두 개 학과인데요. 우선 상위에 있는 식품산업관리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로서 식품하고 관련된 유통, 경제, 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이고, 하단에 있는 식품생명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영양 부분,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비교해서 아실 만한 학과는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진로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공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2022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텍스트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과 정시 모집 확대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수시 모집을 70%, 정시 모집을 30% 정도 선발을 하던 것을 2022학년도에는 수시가 60%, 정시 40%로 정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등 전형으로서 있는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여기서는 이제 신설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던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바꾸고 모집 인원을 조금 확대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아시고 뒷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한 1,880명에 해당하는 학생을 이제 수시 모집으로 동국대학교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그 절반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선발하려는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 선발 비율인데요. 모집 인원에서 아시다시피 두드림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뭐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9월 10일부터 해서 14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15일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입력을 완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실 거고, 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일괄 전형은 최초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월 10일부터 해서 10일, 12일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일인데요. 다른 대학에도 지원을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고사 일정도 좀 정확하게 체킹해 보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제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두드림,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그리고 동국대학교에만 있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409명을 모집합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구별되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AI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 동일은 한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 중심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에서만 선발을 하고 총 64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108명을 모집하고 있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요, 대한불교 조계종사나 사찰, 주지스님의 추천 혹은 종립고등학교의 추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른 전형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른기의 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 자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기존의 서류 종합 100%로 선발하던 전형 방법을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꾸었고, 추천 인원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측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 100%로 정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각 전형별로 1단계 선발 배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모집 단위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2.5배수 혹은 3배수를 선발을 하고,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불교 학부만 2배수, 나머지는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고른기의 통합 전형은 3배수,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 면접평가 시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재직자 전형은 서류 종합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전형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좀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입니다. 바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종합 전형과 동일하고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서류 종합 평가, 학교 생활 기록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4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대학과 특히 구별되는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40%의 정성 평가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 다른 대학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는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부담 혹은 면접에 대해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형의 특징은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고교별로 추천 인원은 총 7명인데 저희가 계열별로, 그래서 인문과 영화영상학과에서는 맥시멈 4명까지, 자연계열에서도 맥시멈 4명까지로 추천을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또 계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저 계열에 대한 기준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 기준이다라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이제 교과 60% 정량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학년별 구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수 단위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생부에 기재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으로만 평가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중에 상위 10과목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교과별로 지정하는 과목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한 과목만 10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1등급과 2등급, 3등급까지의 점수별,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의 교과 전형 특징은 사실 이제 교과 등급만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을 서류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평가 방법은 이제 뒤쪽에서 종합 전형과 동일하므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서류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교과 전형의 항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위에 이제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그래서 환산 점수로 하면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요. 하단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40%가 반영이 되고 4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두드림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계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45%, 그리고 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을 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25%, 인성 및 사회성이 20%, 지원 동기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 동일한데 인성 및 사회성만 15%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이고 전공 적합성이 30%로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에서 좀 뽑고자 하는 학생에 따라서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 서류 평가 항목별로 조금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동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 반영하는 평가 항목명은 동기의 타당성입니다. 학생의 꿈이 바뀐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기초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는 내용이고, 이때 평가할 때는 단순히 학생부에 기재된 등급만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몇 명이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로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역량이 성장이 되었는지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학습의 주도성은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단의 영역으로는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전공 수학 역량은 이제 앞서 보셨던 기초학업 역량은 이제 두루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전공하고 관련된 학업 역량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미 사회성에는 성실성과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성실성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하였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하면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좀 잘 해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하고자 하려고 했는지 그런 태도 등을 보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 즉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총 이렇게 7개 항목으로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평가위원은 학생 개별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평가위원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2인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평가 항목별로 면접을 2번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복수조가 구성이 되다 보니 저희가 2인 이상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면접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제출한 제출 서류 기반의 일반 면접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유의사항이라고 하면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등에 대해서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서류 평가 항목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만 약간의 배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은 실제 뭐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접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단계에서 30%만 반영이 되는 전형 요소이긴 하지만 1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 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년도 사례를 보시면 11명을 모집했던 화학과는 1단계 선발 인원이 3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단계에서 26등이었던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9등이 되면서 최초 합격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32등이었던 학생이 충원 합격을 통해서 이제 13등을 받아서 충원 합격을 통해서 합격을 했던 사례들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 합격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 합격, 불합격이 바뀌는 비율은 약 한 34%, 즉 3명 중에 1명은 합불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충원 합격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52%로 2명 중에 1명이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제출 서류 안에 있습니다. 즉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또 그에 따른 답안을 준비해 보는 연습은 학생 스스로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10분을 잘 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태도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충분한 연습 등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스터디 하듯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면접관과 그리고 피면접관이 돼서 질문을 서로 해주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을 연출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학생별로 이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에 따라 면접 질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개념을 묻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년도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를 학과별로 다 사례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전형 준비를 위해서 3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전공 가이드북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만든 자료이니 만큼 또 여러분들의 전형 준비를 위해서 만든 자료이니 만큼 잘 만들려고 노력한 자료이니까요. 꼭 이 부분 잘 정확히 숙지하셔서 많은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동국대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이라는 전형처럼 꼭 두드려서 동국대학교에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